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주식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성서 못 들어와도 가려고 하는 이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비상장 회사이긴 합니다. 보링, XAI, 뉴럴링크.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세퍼레이트 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기능이 지금은 물론 이제 비상장이어서 저 보링 회사가 뭐 하는 회사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전부 화성에서 쓰일 수 있는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요. 시황무건하게 사야 하는 미국 주식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라고 그 그림을 좀 따봤고요. PC가 미국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rice Consumption Expenditure인데요. 이게 금리를 내리면 저희 투자자의 유동성이 넓어져서 좋잖아요. 그래서 안도해야 하는 PCE에 안도하는 이유. 여기에 자 구독 좋아요 우리 응원 댓글 화정 드리고 글로벌 주식 TV는 추천이나 투자 권유 등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러 이제 매 회차마다 저희 그 구독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되뇌기 위해서 써놨는데요. 투자는 수익률 대회가 아닙니다. 고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수익률 게임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 마진이 있는 주식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을 해야 되고요. 이 분산은 단순히 주식으로의 분산뿐만이 아니고 주식, 채권, 커머디티. 제가 이제 자꾸 금리나 채권,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 마진을 조금 더 결국은 더 안전 마진이라는 얘기 좀 더 싸게 사 있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분할해서 누구도 최저가와 최고가에 팔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분할해서 진입과 청산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락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으로 위쪽으로 장기 성장 사이클의 상반기만 동반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표지에 있으시듯이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는 이유가 뭘까? 제가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리 그 보링을 터널 뚫는 건데 이 북한도 아니고 머스크가 보링 넥스트 버전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더 튼튼하고 더 큰 터널을 뚫는 보링 기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뉴럴링크는 뭐냐면 생각으로만 사물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터치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사람의 움직임이 뇌에서 뭔가를 생각을 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AI가 반복해서 캐치를 해서 화성에 가더라도 돔 안에 있더라도 화성은 이제 아무래도 대기가 불안정하고 인간이 살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돔 안에서 밖에 로봇이나 옵티머스나 기계를 조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황무관하게 사야 하는 미국 주식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실제로 종목 편출입을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캡처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성 북극에 있는 빙하를 원폭으로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녹이면 그게 화성에 구름이 되고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인간이 살기 좋은 기온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가 화성의 꿈을 자꾸 이제 마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스. 화성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테슬라 봇, 옵티머스도 있고 AI, 그록도 있고요. 그록도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어요. 자, 보링, 전기차, 뉴럴링크.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6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그 트릴리언이 조 달러거든요. 그걸 천 원 곱하면
66경인데 이제 1,400원 곱하면 대략 100경원 정도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플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X는 아직 비상장이지만 곧 상장하겠죠. 이 스페이스 X가 결국은 지금은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66 트릴리언 달러 플랜 for Mars. 마스를 가는 계획인데요.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이게 이제 뉴 네임 스타쉽인데요. 스타쉽에 따라서 계속해서 로켓을 쌓고 올리는데 2026년 스페이스 X는 2026년까지 2개 이상의 스타쉽을 마스에 보낼 거고요. 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누구도 화성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지가 아무도 의지가 많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의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머스크는 결정했어요. 내가 머스크의 화성에 가야 되겠다 라고 의지를 만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우리 X에 트위터에 포스트를 하기를 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언크루드니까 아직 사람이 안 탄 거예요. 스타쉽, 무인 스타쉽을 2년 내에 보낼 겁니다. 2년 내에 보는데 지금 2026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크루드십, 이제 사람이 탄 유인 우주선을 4년 이내에 보낼 겁니다. 2년 후에 무인 우주선을 보낼 거고요. 화성에 4년 후에는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라고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25년 이제 지난 동안에 마스의 테슬라를 그려왔습니다. 자, 물론 지금 테슬라하고 똑같은데 형태만 약간 좀 다른 거고요. 솔리드 이제 뭐 태양도 받고 자력, 그죠? 태양 받아서 배터리도 충전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위험한 거고요. uncomfortable, 편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긴 여행이고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영광스러운 어드벤처이고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가면은 안전하게 안락하게 쉬는 게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죠? 꼭대기까지 못 가더라도 거기 중간에 가는 중간에 아닌 바닥 그 꼭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가려고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성에도 가면 도움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들어올 수도 없지만 가려고 한다. 근데 거기 왜 가냐?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는 로봇하고 AI로 움직여야 되고 거기는 뉴럴링크,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살 수가 없으니까 돔 안에서 밖에 로봇을 가지고 로봇 AI 뉴럴링크로 근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냐? 비상사태에는 화성이기 때문에 지구 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멜펑션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테슬라 봇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이제 다들 저기 돔 안에 살아야 되니까 사이버 트럭도 필요하고 테슬라 봇도 필요하고 이제 약간 뉴럴링크 관련된 AI도 필요하고 자, 그런데 결국엔 호스타일, 굉장히 적대적인 세계일 거다. 만약에 어떤 유성이 떨어져가 이걸 다 파괴시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족할 수밖에 없는 화성의 도시인데 이게 지금 프로프럭이라고요. 이게 4 버전이거든요. 프로프럭 1, 2, 3, 4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채널을 북한이 땅굴 파는 건 저리 가랍니다. 네, 북한보다 더 빨리. 이거는 동그랗게 가면서 터널을 뚫고 앞에서 그라인딩해서
다 갈고요. 뒤쪽에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터널을 바로바로 쌉니다. 그래서 쫙 실시간으로 터널을 뻗는 건데요. 가장 최신 지금 버전이고요. 프로프락이라고 제가 이 프로프락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보링 컴퍼니도 화성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자 이제 프로프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터널 뚫는 국의 이름입니다. 지금 4호 네 번째 프로프락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더 빠르게 더 굉장히 여기 상부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더 낮은 온도로 더 빨리 더 강하게 뚫을 수 있는 더 짧은 시간에 뚫을 수 있는 이거를 스타쉽에 보낼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디깅 터널 화성에 뚫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마수에 화성에 왜 근데 화성에 지하를 뚫어야 되느냐 하면 쉴딩 화성은 유성이 떨어지거나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그죠? 그래서 만약에 놈 씌웠던 화성이 없어지면 화성의 지하에 안전한 쉴드를 살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보링 테크놀로지 온 마스로 이게 정말 화성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우리 지구처럼 북극에 얼음, 빙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터를 해방을 시키고 CO2를 뿌리면 이게 지금 대기가 굉장히 차가운데 대기 구름을 형성하면서 이게 우리가 지구처럼 결국은 구름이 형성되면서 템퍼러처를 올려서 사람이 살만하게 만들고 비가 내리게 만든다. 뭐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자치정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워야 되는 리걸 매터도 있지만 테슬라의 머스크는 모든 거를 화성에 가서 하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회사들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사실은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게 PCE라고 하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미국 개인들이 소비 지출이 month over month로 지난 월 대비해서 이번 달이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냐가 금리를 유지하느냐 더 내리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게 최근 발표가 됐고요. 에너지 업종 동향이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쭉 한꺼번에 자, 제가 롱텀 트렌드 팔로잉 장기 추세는 올라야 하는 지속 올라가야 하는 안전마진이 남아있는 종목에 대한 조금 올랐다고 그 종목을 버리지 말고 계속 쫓아가는 거고요.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종목 1년 후에 5년 후에 반등할 거라고 계속 사가는 전략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의 장기 상승 추세를 쫓아가면서 short-term trend reversing 짧은 순간에 조정할 때 우리는 그 시세에 역행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모멘텀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종목을 예시를 드리는 것도 일부 전략은 그 전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성이 남아있다면 기업의 장기 상승 사이클에 동행을 하고요. 짧게는 buy low and sell high를 블래시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식 TV 제가 동영상도 올리지만 글로벌 주식 TV 우리 멤버분들이 낮에는 좀 심심하지 않도록 하겠네. 죄송합니다. 네, 좀 더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게시물에 글을 꾸준하게 아침에 와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쭉쭉 이제 제가 어제 올린 거부터 최근 일에 자 이게 제가
3일 전에 제가 금요일까지 올렸고요. 오늘 아침에 이 올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변동폭이 가장 큰 미국 주식을 살펴봄으로써 내일 이번 주, 주간, 월간, 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루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튀었는지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만 보면 테슬라와 메타가, 머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크게 오른 것보다는 사실은 하루를 보면 단기 반등이다. 주간 엄청나게 조정을 받다가 단기 조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강했고요. 자, 그래서 하루를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에비뷰 하락은 노보노디스크, 테슬라, 에센티어. 자, 노보노디스크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임상이 강세 모멘텀의 가장 큰 요인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발사하는 이거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임상 데이터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온 우리 노보노디스크가 임상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는 자, 주간으로 보시면 큰 하락은 아닌데 하루만은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주간으로는 제가 정리해봤더니 애플, 액센튜어, 도요타, 에그보, 비자가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로는 노보노디스크, 블랙스톤 자산형, 쉐브론, 오일, 홈디포, 메타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약세는 정말 혼조되어 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제가 이제 메가 주식 위주로 보면 강세보다는 약세가 더 두각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 주는 최근 주는 메타, 제약바이오, 그죠? 애플 지금 혼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 그러면 월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월간으로 보면 다시 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전통 테크주들이 월간으로 보면 최근 주 그리고 하루 반등, 최근 주 약세, 하루 반등이지만 월간으로 보면 여전히 하루 주간이라고 이게 중기, 단기 추세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월간 혹은 분기 추세를 보고 우리는 분기는 1개월이 20일이니까 3개월이면 60일이겠죠. 61일 강세면 강세, 20일 강세면 강세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훨씬 좀 더 컨시스하고 윗서가 덜 당하겠죠. 자, 그래서 약세를 한번 볼까요? 약세는 월간으로 노브노디스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엑슨모빌, 쉐브론, 오라클. 자, 약세의 대장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하고 노브노디스크입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끌고 있고요. 한 달 보면 강세를 보면 브로드컴,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세 종목은 여전히 빅테크주고요. 약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쉐브론, 엑슨모빌이 뒤따라가고 있죠. 자, 최근에 유가가 $7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쉐브론, 엑슨모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3개월 분기별로 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CRM, 넷플릭스, 브로드컴. 지금 브로드컴과 아까 월간으로 보면 브로드컴, 테슬라였는데 브로드컴, 테슬라. 자, 사실은 최근 올해 강세인 브로드컴, 테슬라, 빅테크주죠. 그리고 넷플릭스, CRM,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이 좀 껴 있습니다. 약세는 여전히 놀랍지 않게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제약주가 5개 중에 4개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최근 3개월 한 달이 20일이니까 3개월이면 60일이거든요. 60일 동안 가장 강한 종목은 여전히 테슬라, CRM, 넷플릭스, 브로드컴 등이고요. 약세는 노보노, 일라일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제약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제약주 약세, 빅테크 강세, 테슬라 강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트폴리오 예시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종목은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은 올라야 하는 모멘텀 있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되 그 종목은 유지를 하면서 작은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buy low sell high, 그런 걸 블래시라고 하고요. 자, 테슬라를 어제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최근 장중 중가로 사고요. 급등을 한 아이온큐를 1%씩 비중 축소했고요.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퍼스트 솔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1%씩. 아이온큐 급등했어요. 아이온큐와 퍼스트 솔라 각 1% 줄여서 테슬라 2% 비중 확대하는 겁니다. 주식 비중은 늘리지 않았고 그 비중 내에서 비중 조절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지금 주식을 100%, 주식 내에서도 주식을 100% 다 채우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과 채권 비중을 각각 5대5로 세우고 있습니다. 각각 같이 놔두고 있고요. 주식 100% 채우지 않고 있고요. 주식 50%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계속 장기채 기준으로 50%씩을 미국 국채 회사채 위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주식을 일라일릴리 10%, 퍼스솔라 17% 가장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테슬라 8%, 아이온큐 2%, 구글 7%, 보드컴 6%. 자, 종목은 6개를 가져가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은 퍼스솔라고요. 아이온큐가 워낙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제가 비중은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사고팔고를 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고요. 테슬라도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이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브로드컴 또한 최근에 6% 비중으로, 오늘은 단지 테슬라, 아이온큐, 퍼스솔라만 오르는 거를 팔고 내려가는 거를 사주는 차익 실현, 내려가는 거 저가 매수, 올라가는 거 팔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독, 좋아요, 글로벌 주식TV는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게시판에 제가 이게 before라고 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실제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기 이전입니다. 아이온큐를 급등했기 때문에 비중이 좀 큰데 급등했기 때문에 줄였고요. 테슬라가 비중이 크지 않고 조정받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퍼스솔라도 조금 팔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이온큐가 이 정도 되는데 아이온큐가 올라서 아이온큐를 더 줄였습니다. 그죠? 네, 아이온큐를 더 줄였고요. 좀 더 큰데 테슬라 느렸습니다. 테슬라 좀 더 커졌죠, 비중이. 자, 퍼스솔라 비중이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경을 채권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코모디티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로 우리나라 아니에요. 미국에서 솔라, 클린 에너지, 오일 정제, 그 다음에 스몰캡 에너지, 오일 서비스, 우라늄, 채굴, 익스플로레이션 하면 탐사를 해서 채굴 하는 거, US 에너지, 우라늄 채굴,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선 이후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만 지금 2차 전지나 에너지 관련 주식이 조정받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종목들이, 왜냐하면 근데 지금 트럼프는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이런 거를 민주당이 지지했던 거를 조금 제지를 하고 부조금을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죠? 전통적인 오일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가격들이, 왜냐면 더 많이 지원을 하고 더 많이 펌프질을 하게 하고 프로덕션 앤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 생산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 섹터를 밀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섹터 에너지 관련된
12.5%나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네,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네. 자, 마지막 투표입니다. 네. 지금 PCE라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간으로 month of month거든요. 이게 지난달, 이게 지금 최근에 0.1%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개인 소비가 많이 늘어났네. 그러면 금리 더 못 내려. 금리 더 만약에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난달 대비 끝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거 당장 중단하고 금리 올린다고 달려들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가장 2000준 이래로 가장 낮은 0.1%. 다행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최근월이 줄을 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가 원래는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4번 내린다 했다가 2번만 내릴게요 한 거잖아요. 이 2번을 적어도 유지는 하겠다. 미국의 개인 소비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서 다행히 굉장히 PCE라는 지표는 미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행이다. 우리는 좀 더 유동성이 늘어나고 우리 지금 상황이 좀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이 조금 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조금 더 기준금리를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더 많이 내면 우리나라 은행도 금리를 내린다 조금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다행인 지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